강릉에서 가족관계인 2명이 확진되는 등 오늘 도내 5개 시군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한 원주, 홍천, 철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나머지 시군은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도내 일부 시군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예산 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스쿨존에서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도내 첫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 인제, 철원 등 5개 시군에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포남 새마을금고 관련자 가운데 가족관계인 2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지난주 포남 새마을금고 방문자와 대의원 선거 투표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가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철원과 인제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병사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원주에서는 발열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찾은 60대와 경기 여주시 확진자와 접촉한 1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군별 환자 추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서 원주, 홍천, 철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그 외 춘천과 강릉 등 지역에는 1.5단계가 적용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는 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철원과 홍천은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춘천과 강릉, 삼척, 인제 등 15개 시군은 오는 14일까지 1.5단계가 적용됩니다. 강원도는 시군 간 교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도 전체 일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시군별 확진자 발생 편차가 큰 만큼 일괄 격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도 힘들어졌습니다. 돈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새 수입은 줄 것으로 예상돼 일부 시군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1조 2천억 원, 올해보다 1,535억 원, 14.7% 늘었습니다. 재해 예방과 도시재생 등 꼭 필요한 세개 사업은 지방채 609억 원을 발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포지구 농경지를 사들여 방제시설인 유수지를 조성하는 데 300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9억 원을 사용하고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사업비도 포함됩니다.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도심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기 미지편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로 300억 원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재정난이 예상되면서 강릉시의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지원금 지급은 별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채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가장 1순위로 둬야 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에게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삼척시와 태백시는 내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당초 예산을 올해보다 40억 원 줄어든 5,918억 원으로, 태백시는 52억 원 줄어든 3,65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관광지 수입이 전년도 비해 가지고 한 5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회계에서 이제 자체 수입이 좀 줄고, 정성군의 경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70억 원 가량 늘어난 4,78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장기간 휴장 혹은 제한 영업을 이어오면서 통화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을 끌어와야 할 형편입니다. 지방 소득세 분하고 주식 배당금, 그게 한 200억 정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 어차피 기금 부분도 나중에 다 상환해야 될 부분이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지방 교부세는 물론 지방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은 여느 해보다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상담교사 부족과 마음치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으로 상담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강원도의 한 중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같은 반 학생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곧장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확진 학생과 자가 격리 학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주안점으로 했던 건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꼭 외상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제 따로 진행을 했고요. 심리 검사 결과 다행히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은 없었지만 전화를 통해서 마음을 달래주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전문 상담 교사가 감염병 재난을 겪은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이해하고 잘 대처한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강원도 모든 학교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10여 곳, 전문 상담사가 있는 학교까지 포함해도 304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전체 초중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 상담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마음 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50명이 넘는 확진 학생과 1000명이 넘는 자가격리 학생들은 감염에 따른 두려움과 원격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소위 낙인 효과를 염려해 자식들의 심리 상담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전문가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정신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익명 상담과 비밀 보장이 가능하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은 병원 치료도 지원한다며 주저없이 학교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지난 5월 동해시에서 도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고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4일 동해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시속 53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전멸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머리와 얼굴 부위 골절 등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도내 첫 위반 사례가 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위반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후유 장애를 겪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역마다 농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면서 특색 있는 가공품 개발과 판로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성군의 농산물 가공센터가 이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냉동 상태의 곤드레를 녹여 절단기로 작게 썬 뒤 물기를 짜냅니다. 평평한 쟁반에 곤드레를 펼쳐서 동결 건조기에 넣고 사흘간 건조합니다. 동결 건조한 곤드레는 포장 작업을 거치면 시중으로 유통됩니다. 정선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곤드레와 황기 등이
이처럼 간편한 제품으로 재탄생돼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풍 건조로 시작했다가 기술센터의 동결 건조 장비가 구축이 되면서 동결 건조 제품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남을 또 사용량이 많고 이렇게 농산물 가공품 생산이 손쉬워진 것은 가공센터를 통해 제품 생산에서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군은 2015년부터 소규모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모두 21억 원을 투입해 동결 건조기와 추출 농축기 등 49종류의 장비를 갖추고 농가의 가공품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금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공센터를 통해서 공동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 제품 개발, 상표 특허 출원을 통해서 현재 150개 농가, 40여 개 업체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생산 제품만 74개에 달합니다. 업체 매출액도 연간 20억 원 가까이 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공센터 80여 곳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의 지자체와 단체들이 한 해 40에서 50차례씩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업체가 창업을 했는데 독립적인 경영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온라인하고 시장을 통해서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군 농산물 가공센터가 농가 도우미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농가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3일 대입 수능 시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4단계 방역 관리를 추진합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수험표를 교실이 아닌 운동장 등 야외에서 나눠주고 자가격리나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교육청에서 시험 장소를 안내받도록 했습니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본인 확인을 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수능이 끝난 뒤에도 시험장으로 쓰인 학교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한편 현재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인 수험생은 도내에서는 일반인 응시생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지정된 춘천 소양고등학교를 찾아 수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수능은 전 국민적 관심이고 강원도는 추위와 폭설도 염려돼 살피고자 왔다며 폭설과 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에 대비한 수험생 비상수송 대책 등도 세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시험실을 둘러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시험장 방역 준비 상황과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확보와 이동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을 돕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오늘 오후 춘천 중앙로터리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캠페인 목표액은 6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난해 모금액 86억 원보다 18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기부는 캠페인 기간인 내년 1월 말까지 ARS 전화나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도내 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붕괴된 정선군 도심 진입도로 복구공사가 일부 마무리돼 오는 4일 임시 개통됩니다. 정선군은 지난 8월부터 도로 붕괴 구간 50m를 복구했지만 급경사면 등 어려운 작업 환경 때문에 복구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졌다며 도로를 임시 포장한 뒤 오는 4일부터 차량을 통행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로 완전 포장은 내년 4월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의 버스 운행도 오는 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재개됩니다. 강릉 국토관리사무소가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릉 국토관리사무소는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오면 대기 온도가 4도 이하, 노면 온도가 2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도에 미리 제설제를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빙 취약 구간에 염수 분사 장치와 LED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한편 120여 대의 제설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상시 배치해 제설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강릉 출신 민족 시인 심연수 시인의 문학 사료와 시화가 강릉 아트센터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심연수가 1940년 수학여행을 기억하는 법을 주제로 만주국이 의도적으로 진행한 수학여행에 참가한 시인이 조국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한 여러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과 부산, 인천을 거쳐 고향 강릉을 찾았고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강릉 지역 문화예술 행사가 축소되거나 온라인 중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는 3일과 4일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릉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무관중 공연으로 전환해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또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강릉 문인협회의 제10회 강릉 문학상 시상식도 수상자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강릉 예술축전 개막식과 강릉 예술인 시상식도 온라인 중계로 전환됐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1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가 입국 당일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무단 이탈한 A씨에 대해 격리 해제일인 오는 5일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외래어나 신조어로 만들어진 정책 용어를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